안녕하세요. 유통의 한 축으로 중고거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. 편의점도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. 점점 이제 고물가, 고환율, 고부담 시대가 되다 보니 이제 중고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. 2021년에 중고 거래 시장이 2008년 대비해서 무려 8배나 늘었다고 합니다. 뭐 이런 얘기들 있죠. 200만원짜리 가구를 15만원에 샀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인테리어 비용을 되게 줄였다라고 하죠. 오래된 가구지만 뭐 쓰는데 큰 불편함이 없으니까 뭐 저렴하게 사는 거죠. 그리고 편의점, 그 중고 거래에 주고받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. 판매자는 편의점에다 물건을 맡기고요. 구매자는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찾아온답니다. 편의점 반값 택배라는 게 있는 거죠. 뭐냐? 판매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가락동에 살아요. 그러면 가락동에 살고 구매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기 마천동에 산다고 해보자고요.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이 뭐 가락점에 있는 그 GS마트에 이제 CU마트에 이제 물건을 놔둬요. 그러면 그 가락점 CU에서 저기 마천점 CU로 자기네들은 이제 택배 이제 편의점 물류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물건을 보내요. 그러면 구매자는 그 마천동 CU마트에 가서 CU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픽업해 오는 거예요. 이런 형태로 이제 주고받는 이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. 편의점의 중고 거래가 이제 한 6천 곳 정도로 확대가 될 거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편의점 업계가 중고 거래 시장에 뛰어들면서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중고 거래가 왜 각광을 받겠습니까?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? 가격입니다. 저렴한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거죠. 한쪽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물건은 필요하지만 새 상품을 비싼 가격에 치르기에 부담스러워하니 좀 싼 가격에 사고 싶어 하는 거죠. 이러한 이제 예관계가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죠. 당장 필요한 물건이지만 가격이 부담스럽고 또 반대편은 버리긴 아깝고 좀 싸게 처분하고 싶고 이런 거죠.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무료로 나눔이라 그래가지고 뭐 자기한테 필요 없지만 남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많고요. 2021년만 해도 국내 중고 거래 시장이 무려 24조라고 합니다. 많이 늘어났죠. 뭐 또 최근에는 뭐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당근페이라 그래가지고 당근 송금도 가능하죠. 뭐 이러한 것들이 점점 그냥 현금을 보냈다가 이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그 플랫폼이 조금씩 중간에 통제를 하더라는 거죠.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가 상품들을 중고 거래하는 건 위험이 따른다라고 봐야 됩니다. 뭐 비싼 명품 시계 200만원짜리, 가방 300만원, 고가 의류들 50만원, 100만원 이런 것들은 중고 거래를 통해 가지고 사는 걸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. 아무래도 중저가의 상품들을 중고 거래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왕이면 중고가 상품은 대면 거래하는 게 좋겠다. 뭐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등 킥으로 보내주겠다는 이런 말은 좀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. 뭐 이래저래 중고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. 유통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. 뭐 물론 중고 거래 사기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. 최근에는 다이슨 드라이기 관련해 가지고 정가가 50만원인데 어떤 인플루언서가 자기들 통하면 병행 수입 상품 30만원짜리 살 수 있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그 가짜였던 거죠. 그냥 이미테이션, 짝퉁이었던 거죠.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언제든지 사기 사건은 벌어질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중고 거래할 때도 좀 조심하고 염려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. 택배 거래보다는 직거래하는 게 좋고 함부로 사람들을 안 믿는 게 좋겠다.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. 이랬건 저랬건 간에 중고 거래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저도 곧잘 살펴봅니다.
제가 이제 주말에 아이들하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요. 메가박스에 가서. 메가박스에 가서 영화를 보면 정상 결제하면 주말에는 영화 관람료가 15,000원입니다. 근데 당근마켓 가서 영화 티켓을 구입하면 얼마에 구입하냐? 9,000원에 구입합니다. 그러면 그 구입해서 핀번호 전달받아서 제가 예매를 하면 무려 6,000원을 할인받는 거죠. 물론 좀 더 시간이 임박해서 예를 들어 오늘이 토요일인데 지금 시간이 예를 들어 10시예요. 오후 한 2시 거, 오후 3시 거는 얼마에 사냐? 9,000원도 아니죠. 4,000원, 5,000원에도 삽니다. 이미 예매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사용 못하는 것들. 뭐 오후 2시에 있는 관람거리인데 사시겠어요? 이러면서 4,000원, 5,000원에도 나온다라는 거죠. 이렇게 중고거래.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서 사용 못하지만 남에게 팔면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유무형의 상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. 어떤 경우에는 뭐 중고거래 같은 거 이렇게 봐서 여기서 뭐 옷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구 인테리어도 사고 책도 사고 뭐 패션 잡화들 아니면은 뭐 스포츠 용품들 뭐 중고차도 가공식품이든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사더라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우리 삶에 분명히 보탬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설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설 선물 세트들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라면이나 컵라면이나 뭐 삼분카레 같은 것들 원두커피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. 생각보다 참 많은 품목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당근마켓을 잘 활용하면 우리 생활에 실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뭐 그리고 여기 뭐 티켓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뭐 기프티콘도 되게 많이 판매가 됩니다. 뭐 스타벅스를 좋아한다. 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이 뭐 3,000원 3,500원에 나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. 실제로 스타벅스에 가서 한 잔 마시려면 5,000원인데 여기를 이용하면 얼마다? 3,000원 3,500원이니까 무려 20% 30% 40%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.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뭐 치킨도 그리고 다른 케이크도 생각보다 많은 상품권들을 판매하고 있더라. 뭐 롯데월드 이용권도 판매를 하고요. 뭐 이래저래 많은 활용도가 있겠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절약하고 어떻게 아끼며 살지를 고민하면 길들은 꽤 많더라.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실속 있는 소비를 통해서 뭐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고물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삶의 수준은 최대한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